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어깨 관절에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석회성 건염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석회성 건염의 정의로서는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 힘줄의 변성 후에 칼슘 석회가 침착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상으로서는 심한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어깨 관절 운동 제한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단으로서는 병원에 오시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어깨 관절 주위에 칼슘 석회가 침착되는 것을 보고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치료로서는 1차적인 치료로서 소염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치료, 체충격파 치료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에 실패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회전근개에 파열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관절경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역학과 발생 빈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나이로는 주로 30대에서 60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회가 주로 발생하는 위치로서는 회전근개에 4가지 힘줄이 있는데요. 앞쪽에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중에서 극상근이라고 가장 위쪽에 있고 가장 중요한 회전근개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 요소로서는 첫 번째로 당뇨가 있을 때, 두 번째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의 원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노화로 인한 힘줄의 퇴행성 변화, 두 번째로 스포츠나 작업에 의해서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함으로써 회전근개나 힘줄에 손상이 되었을 때,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 힘줄에 혈액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이 발생하는 단계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단계에서는 석회전기로서 통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엑스레이상에서 석회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석회가 활발하게 생기고 있는 그 상태인데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단계로서 석회화 단계인데 석회질이 활발하게 침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를 다시 3단계로 다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형성기, 석회가 침착이 되고 있으면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지기로서 석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단계인데 역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흡수기라 그래서 석회가 다시 몸에서 흡수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단계입니다. 3단계로는 석회 후기가 있는데 석회가 남아서 없어지지도 않고 이때도 역시 통증이 유발되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작스러운 심한 통증입니다. 밤에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다녀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증의 양성으로서는 칼로 쑤시거나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세 번째 증상으로서는 어깨의 관절 운동 범위의 저하입니다. 정상적으로는 팔을 들어 올려서 귀까지 닿을 정도로 되지만 석회성 건염이 있으면 대부분 팔을 30도나 아니면 45도 정도 이 정도밖에 아파서 못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팔을 움직일 때 드르륵드르륵 하는 맛처럼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만성적으로 3개월, 6개월 석회성 건염에 의해서 통증이 지속되고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다 보면 어깨 주위에 있는 근육도 빠져서 근력 약화가 발생하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자세입니다. 앉아서 컴퓨터를 하든지 스마트폰을 볼 때 너무 구부려서 비틀어진 자세로 보는 것보다는 허리와 어깨를 바르게 펴서 고개를 들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운동이나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어깨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소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모든 관절이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계속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장인이나 학생에게서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는 진단의 가장 중요한 골든 스탠다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극상근 부착 부위에 대부분 1에서 1.5cm의 석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봄으로써 석회의 위치, 밀도, 범위 등을 파악함으로써 경과 관찰의 지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를 찍는 경우도 있는데요. 적응증으로서는 첫 번째로 석회성 건염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진단적 목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반 질환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회성 건염과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MRI 소견상으로서는 저신호강도라는 말은 검게 보이는 석회가 MRI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인 치료로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소염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치료나 체충격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 결과로서는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추시를 해보면 60에서 70%의 환자분들께서는 증상이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를 실패하는 원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석회가 양쪽 어깨에 같이 있거나 크기가 클 때, 두 번째로는 견봉 앞쪽에 3분의 1 지점에 위치할 때, 여기는 회전근개가 가장 어깨에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염증이 심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석회의 범위가 커서 회전근개에서부터 견봉 내측, 어깨 안쪽으로 퍼져 있을 때 예후가 좋지 않은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초음파 가이드 하에 주사기로 석회를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존적 치료에 실패하고 흡수기 때 증상이 지속될 때 시행할 수가 있고요. 주사기로 석회가 잘 나온다면 정상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석회가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그 위치를 찾기 힘들 때는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로서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석회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관절경 사진으로 보게 되면 석회가 돌처럼 딱딱하기보다는 치약처럼 생겼습니다. 적응증으로는 첫 번째로 증상이 점점 악화될 때, 두 번째로는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증상이 심할 때, 통증이나 관절 운동 제한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기가 어려울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결과는 아주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술 후 그 다음 날부터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고 증상이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어서 회전근개 봉합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에서는 회전근개 봉합술에 준한 재활을 하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 후에 제대로 물리치료나 스트레칭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어깨가 굳어지는 관절 강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것에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병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석회성 건염도 재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절경으로 석회를 제거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 후에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깨 관절에 강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